금융권에서 불안전 판매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은행의 실적 지상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적금보다 ELS, 펀드 같은 파생 상품을 팔았을 때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 실적을 채워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당장 실적으로 잡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식 격차는 너무 큽니다. 은행권을 흔들었던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재안이 확정되는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불안전 판매 문제,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붉어지는 셈인데 왜 자꾸 반복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벨금융부 조은하 기자입니다.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지수 등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H지수 ELS는 말 그대로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입니다. 2021년경 홍콩 H지수가 최고점일 때 판매된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이후 경제 위축과 규제 강화로 H지수가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원금 손실 구간인 녹인 지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원금을 잃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2024년 상반기에만 수조 원 규모의 만기가 집중되면서 손실이 현실화됐습니다.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상품을 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다. 고령자에게 복잡한 파생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요. 은행은 투자자 확인서와 녹취 등 절차를 충분히 지켰다. 투자 원칙에 따른 본인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설명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손실 위험 분석 기간을 과거 20년이 아닌 과거 10년으로 임의로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기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 원금 손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이라고 권유했다는 거죠. 만약 20년 손실률을 적용할 경우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구간이 포함되면서 H지수가 급락해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주장을 살펴볼까요? 과거 20년 손실률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은행은 20년 기준을 활용한 반면 다수 은행은 최근 10년 기준 손실률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위험을 설명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오갈 때 결정적 변수가 생겼습니다. 법원이 ELS 손실 관련 소송에서 은행이 과거 20년치 수익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은행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제재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증선위, 안건소위심의,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금감원 제재심은 H지수 ELS 불안전 판매에 대해 은행 5곳에게 1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습니다. 처음 부과했던 2조 원보다는 많이 깎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은행들이 전체 피해자의 90%를 대상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진행하는 등 사후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과징금은 금융위 재량에 따라 추가 경감될 수 있어 은행들은 추가 경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전 판매 문제는 잊을만 하면 불거집니다. 과거 국내 금융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20년에 DLF 사태, 그리고 라인펀드 사태 등이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은행의 실적 지상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적금보다 ELS, 펀드 같은 파생 상품을 팔았을 때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단기 실적을 채워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당장 실적으로 잡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게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융 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식 격차는 너무 큽니다. 양쪽의 아니란 생각 역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선 설마 지수가 반토막 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자 역시 은행이 망할 상품을 팔겠어? 라는 생각으로 상품을 삽니다. 이번 사안을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은행과 투자자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왔습니다. 사후 규제와 책임 공방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는 같은 논란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판매자의 책임 있는 영업과 함께 금융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시장에 자리 잡게 될지 더벨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